안녕하세요. 저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알겠어? 내가 김건우라고. 오늘은 좀 신났거든. 왜 신났냐면은 방금 산책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결했거든. 잠깐만. 머리가 좀 산발했네. 그 산책 갔다 오니까 오늘 날씨가 꽤나 더워가지고 땀 범벅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가볍게 샤워를 했는데 그래서 머리가 물에 좀 젖었는데 산책을 가면서 무슨 고민을 많이 해결했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이런 고민에 대한 실존적인 해답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잖아.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살려고 하고 뭐 어찌됐든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을 많이 하며 살아간단 말이야. 사르트르인가 이런 말도 했잖아. 인생이란 어, B와 D 사이의 C다. 그러니까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초이스다.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무한한 선택들이 인생이다. 이런 말 했단 말이야. 한마디로 인생은 애니메이션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필름 같은 거지. 무수히 많은 선택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60프레임이라고 한다면 1초에 60개의 사진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하나의 1초 프레임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인생은 영화이지 않을까, 한 편의 영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르트르가 인생은 뭐 A, B, C, D 이런 말도 했지만 더 중요한 말을 했었지. 인생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거야. 인간의 본질은 굳이 따지자면 실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언어로 정리해봐자 다 무의미하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실존주의자로서 합격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날아다니는 말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겠지. 너무 허무맹랑한 말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실존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힘이 느껴지고, 이렇게 힘이 느껴지고, 그리고 의지가 느껴지고, 생에 대한 의지가 느껴지고, 생철학이라고 하지. 뭐 생생우동이 아닙니다. 아저씨 다 되는데, 씨. 이제 2달만 있으면 나도 5월 1일이 되면은 생일이거든, 그때가. 그래서 30살이 됩니다. 만 나이로. 지금은 만 나이로 아직 아슬아슬하게 20대이긴 한데, 이제 나도 곧 아저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세상이 불만족스럽게만 느껴졌는데 이 나이 되고 보니까 한 세대를 거의 살았잖아. 한 세대를 약 30년이라고 한다면 나는 한 세대 가까이 살았잖아.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실존주의에 탐닉한다고 해야 되나? 탐닉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 실존주의는 욕망이 아니니까. 탐닉은 인덜지라고 하잖아, 영어로. 탐닉한다기보다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실존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뭔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인생의 본질이 뭔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본질이 있을 거란 말이야. 누군가는 행복이 인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좀 세속적으로 돈이 인생의 본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 존재다. 본질이라는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굳이 따지자면은 실존만이 인간의 본질이다. 일단 툭 던져진 거야. 왜냐면은 너무 신생아 때는 시냅스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는커녕 똥도 못 가누잖아. 그러니까 똥도 못 가누는 걔한테 자아를 묻는 건 어폐가 있기 때문에 자아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이렇게 초등학생이 되면은 10살이 되면은 고학년이 되면은 점점 자아의 개념을 갖추기 시작하지만 그때 자아의 개념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본질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면 이미 생후 7년간의 기억은 다 망각해 버렸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본질이 딱히 없다. 인간은 본질로 규정된 존재가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실존이 인간의 유일한 본질이다라는 건 맞는 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자인가 장자인가 이런 말도 있잖아. 누군가가 이게 바로 도야 라고 A를 지정하잖아. 그 A는 역설적이지만 절대 도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실존이라는 단어도 국어 사전에 등재된 단어이고 개념이기 때문에 실존이라는 단어조차도 본질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확 죽어버릴 순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좀 이건 좀 여기까지 가면 좀 뇌절이긴 한데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개념이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럼 뭐 인류사에 없는 발음으로 이게 뭔 질이야 이래야 되는 건가? 그건 외계어잖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단 말이야. 본질주의가 있고 본질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본질주의라기보다는 이성주의가 있다고 해보자. 머릿속으로 본질을 탄 건 이성주의가 있고, 아니야, 행동주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한다면은, 경험주의가 더 말한다면은, 그 어딘가에 있는 조율, 그 중간 지점이 아마 실존이 아닐까 싶습니다. 멋있는데? 아무튼, 우리 집에는 노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인데, 이건 2권이야, 2권인데, 1권도 이름도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인데, 1권의 부제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그걸 다룬다면은,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 2부는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대해 깊이 있고 잘해봤자, 돈이 없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잖아. 무슨 소리입니까? 자급자족하면 되잖아. 이러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현대 사회를 너무 모르는 몰상식한 발언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내가 너무 철학에만 빠져가지고 논팽이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오늘도 악플 달렸어. 뭔 악플이 달렸냐면 그 사람 아이디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새끼가 뭐라 했냐면은 뭐라 했더라. 쿠팡 알바라도 하지 그러냐 이 병신 새끼야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다는 거야. 당연하지만 유튜브 알람에 뜨지도 않습니다. 악플로 규정되면은 AI가 알아서 판별해. 유튜브 그 기능은 좋더라. 물론 나도 악플을 많이 달아보던 시절이 있었어. 내가 악플을 아무리 달아도 최신 댓글은 뜨는데 인기 댓글에는 안 뜨는 거야. 그래서 차단당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유튜브 AI가 자동으로 검열하는 거더라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 나도 악플 많이 받습니다. 악플 뭐 커뮤니티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 SNS가 됐든 나도 점점 유명해지고 있잖아. 구독자도 28명이고 점점 유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나의 안티도 많이 생겨나갈 것입니다. 그럴수록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실존적으로 그냥 웃어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존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실용주의란 말이야. 실존주의가 영어로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실용주의는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잖아. 그게 플라그가 아닙니다. 칫솔 그 플라그가 아니라 프래그마티즘의 프래그 그 단어 어원이 좀 현실에 존재하는 유용성 그런 뜻이 있다고 라틴어 어원에 있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고 실존주의 다른 이름은 실용주의인데 난 개인적으로 헬스를 할 때 있잖아. 헬스를 할 때 PT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실용적이지만 PT도 안 받아.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어디를 뒤져봐도 PT만큼 비실용적인 지출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헬스에 관해서만큼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운동에 심플한 기준을 갖고 있거든. 통찰을 했다고 하지.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그 많은 운동 이론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점. 이것도 오바라고 치자면 겨우 세 개의 문장. 이런 식으로 통찰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 운동 머리는 있다고 생각해. 운동 머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운동 신경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운동 재능은 타고났다고 생각하거든. 정확히 말하면 운동 재능이라기보다는 운동 신경이 아닌 운동 지능이지. 뭐 내 팔이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두꺼운 건 아닌데 그래도 나는 헬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1.6배로 두꺼워질 자신이 있단 말이야.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 6, 7년 걸리겠지. 근데 그 정도 시간 투자하면 난 살을 충분히 빼고도 남기 때문에 물론 6, 7년 투자하면 누구나 빼겠지만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난 헬스를 할 때 PT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실용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지나치게 실용적으로 인간관계를 따지자면은 이런 질문도 가능한 거야. 돌려서 말하지 말고 네가 내 적인지 악원인지 그것부터 밝히시지. 이런 식으로 지나친 실용주의의 배타적으로 가자면 이런 구분도 가능하다는 건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헬스 철학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자꾸 얘기가 빙빙 도는데 오늘 내가 좀 신나서 그래. 헬스를 할 때 나는 심플한 철학이 있어. 무산소 운동을 할 때는 그 통각이라고 하지. 통각이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가동 범위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구가 됐든 뭐 어디에 자극이 와야 한다는 안 하는 건 다 족같은 소리라고 생각하거든. 최대한의 가동 범위를 하면 어디든 아무튼 자극은 될 거 아니야. 최대한의 가동 범위를 하고 최대한의 횟수로 최대한의 무게를 하면서 체력을 완전히 개같이 털어버리는 거야. 난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데 무산소만 꽉 채워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라던데 그 단어도 생각이 안 나. 분할이라고 하지. 분할도 전혀 안 해. 어떤 날은 그냥 벤치프레스 먼저 하고 어떤 날은 데드리프트 먼저 하고 어떤 날은 진짜 하kam식 스쿼트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1시간 때려놓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실용주의 운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물론 너 살은 더디게 빠지긴 하지만 나는 딱히 다이어트의 기간적 목표는 없어.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 그러니까 몸무게 체중 목표는 있지. 인바디 기계 재면은 적정 목표 산출해 주니까. 그게 굳이 따지자면 목표이긴 목표였는데 그걸 언제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생 길잖아.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99살에 몸을 완성하겠습니다. 이건 좀 족같은 소리지만 그럼 여자 꼬실 수도 없잖아. 99살에 어떻게 여자를 꼬시겠어. 나도 여자 꼬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살 쫙 빼가지고 어찌됐든 나는 운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 재능이 있거든. 근데 한 가지 내가 내 인생에 불만이 뭐냐면은 나는 공부나 시험 재능은 전혀 없어. 공부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수능도 삼수를 했고 삼수 끝에 지방 2년제를 받고 거기서 학점을 계판으로 했고 거기서 졸업한 다음에 공무원 시험 9급 기준으로 지방직 5번 떨어졌다고. 내가 공부에 재능이 있겠습니까? 시험에 재능이 있겠습니까? 읽는 거 말고 공부도 잘 몰라.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운동을 그렇게 설명했듯이 공부에 대해서도 심플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해는 전혀 따지지 말자. 시험 공부는 이해보다는 암기니까. 이해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치더라도 뭐 수학이나 회계학 같은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암기 과목 위주로 본다고 했을 때 암기를 해. 암기를 한다고 의식하지도 말고 그냥 책을 읽어. 잊어버렸으면 또 읽어. 잊어버렸으면 또 읽어. 그러니까 이윤규 변호사 그런 말 했잖아. 이윤규 변호사 책도 있어 우리 집에.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공부 책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긴 한데 아예 완전히 빠진 밑은 아니고 어느 정도 구멍이 작게 뚫린 밑이다. 거기에 계속 물을 붓는다. 증발하기 전에, 빠지기 전에 계속 붓는다. 그게 공부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이 사람은 많이 하거든. 내가 거기서 어떤 통찰을 얻었냐면은, 아, 난 지금까지 공부 방법, 방향만 따지느라 이리저리 개 발광을 하다가 지랄 육갑을 떠면서 개박살 나면서 성적이 최하위였는데, 저 사람은 양에 대한 것도 가르치는구나. 그러니까 양질 전환이라고 하지. 양이 극도로 강해진다기보다 양이 극도로 쌓이면 그거는 질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야. 시행착오 때 어찌됐든 강해지게 되거든. 어떤 과거도 무의미하진 않기 때문이야. 난 그게 실존주의나 실용주의하고 맞닿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으로 가. 정으로 가다가 개박살나면 반이 되겠지? 반에서 다시 합으로 가.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근데 정을 하지도 않아 놓고 계속 깊게 파는 거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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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아, 내가 뭔가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난 적어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계속 유튜브에 악플 달리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 유튜브 알림에 뜨지도 않거든. 내가 굳이 최신 순으로 영상을 눌러야만 뜨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일도 타격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 물론 이런 태도가 더 재수없게 보인다는 건 알지만 어쩌겠어. 악플 먼저 단 새끼가 잘못인 거지. 물론 입증 책임을 다지자면 이건 있어. 네가 먼저 악플 달릴 만한 행동을 했잖아 이 새끼야 라고 악플러들은 그렇게 주장할 거야. 근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정법이 그런 권리를 배원해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난 고소할 생각도 없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